날씨. 오늘은 지각 안 했네. 내꺼. 안녕하세요. 일하는 콩지예요. 제 고등학교 후배인 주대영 선수하고 같이 니꺼 내꺼를 찍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평구청 사이클 선수 주대영 선수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1학년이었던 친구인데, 그때는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선수들이 많았고 동호인으로 활동하다가 고등학교 때 선수로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탈 때는 진짜 이래갖고 뭐 되겠나 했는데 이제 그치? 대표팀까지 하고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니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주대영 선수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이게 바퀴를 우리가 대고 타잖아요. 이거 진짜 못했어. 진짜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 바로 빠따는 안 쳤는데요. 말로 때렸지. 잘 탈 거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자전거의 자칫놈이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코치님이 야 자전거 그때... 두고 가라 했는데 자전거 그때 굳이 있었구나. 타고 가가지고 이제 늦는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자전거를 굳이 타고 왔습니다. 1m 정도 폭설 내린다 서울에.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위아이스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벤터라는 프레임이고요. 체인링 같은 경우는 카본 TI라고 좀 고급 제품이긴 한데 저는 팀에서 사주니까 눈에 안 보이겠지만은 비비나 이제 풀리 같은 경우는 세라믹 스피드 거, 오. 크랭크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사이브레이 포가차가 써가지고 이제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그래서 165로 줄였는데 지금 또 160으로 줄일 예정이에요. 크랭크 사이즈 줄이는 건 말 그대로 진짜 피팅이어가지고 이게 줄이면 다 좋은 줄 아는데 응. 원래 크랭크는 길수록 좋거든요. 크랭크를 줄이는 거는 말 그대로 피팅 영역이어서 줄일수록 자전거가 힘이 더 잘 받는다 하면 줄이는 게 맞고, 안 받는다 하면 다시 늘리는 게 맞는 거라서 뭐가 정답이 없어요. 누나 저희 알죠? 키 작은 사람들 여기 비비 크랭크 해가지고 5cm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고자 비비 축에서 일자로 올라왔을 때 안장코 끝이 5cm 뒤에 있어야 돼요. 맞아. 180에서 2m 되는 장신이 아니고서야 키에 비해서 작게 쓰는 걸 못했었는데, 그 규정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줄이는 이유는 골반 각도가 더 펴져요. 장요근의 개입이 좀 줄어들고 엉덩이랑 이제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장이 앞으로 오면은 그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댄싱이 원래는 되게 비효율적인 자세거든요. 많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치? 바람도 많이 받고. 근데 피팅이 그렇게 되면은 다리 각도가 댄싱 칠 때랑 얼추 비슷해져요, 앉아서도. 그래서 이제 피팅을 그런 식으로 많이 바꾼다. 가속이나 라스트 스프린트 칠 때만 댄싱을 치고 그 외에는 웬만해서 앉아서 타는. 근데 쪼그려서 찍으니까 너무 좀 웃긴데요? 진짜 피팅적인 부분을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왜 쓰는지 알고 나서 써야 되거든요. 저도 크랭크 사이즈를 키가 168인데 172.5를 썼어요. 엄청 길게 썼잖아요. 그치. 줄이는데 고작 반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쓰는지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힘쓰는 방법도 피팅도 클릿도 다 바꾸고 나니까 점점 짧을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되게 내려 타는데? 규정상 아마 이 각도도 있어요, 규정이. 아무래도 에어로 탑을 잡았을 때 에어로 잤을 때문에 피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있죠. 내렸을 때 확실히 편한가요? 장단점이 있는데 손목에는 진짜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응. 위로 올려야지 이렇게 손목이 편하게 그치. 지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리면 손목이 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여기도 찝히고 여기 아래도 찝히고 위에도 많이 늘어나서 안 좋긴 한데, 근데 자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아예 TT 자세가 되니까 아예. 유바 잡은 느낌으로. 그리고 서 있으면은 레바가 서 있으면은 이렇게 와서 이 정도밖에 못 되잖아요. 응. 근데 뻗어 있으면 여기서 팔뚝에서부터 지지가 되니까 훨씬 편하죠. 특히 저희처럼 키 작은 사람들 이게 안 나오니까. 그치. 보통은 많이 어떻게 해서든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응, 요새는 바뀌고 나서부터 아예 그냥 드롭을 잡고 타요. 그냥 아래를 잡고 아예. 근데 너는 힘이 좋으니까 드롭을 잡아도 버티는데 문제가 없겠지? 나 요새 드롭 조금만 잡아도 힘들어. 어디가요? 허리가? 배가 살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힘들어. 결과적으로는 기어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응, 요즘 응. 펠로톤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특히 평지랑 내리막에서 뭐 에어로다이나믹한 것도 있고 휠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평지 내리막 속도가 올라가서 기어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설명 안 했지만 지금 기어가 56에 44일 거예요. 56에 44? 뒤에가 CVT인데 56에 CVT도 어. 모자라요. 헤드에 풀 아우터를 했을 때
시속 한 70 정도가 되면 케이던스가 1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좀 더 힘을 비축을 하거나 케이던스가 낮아야 비축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더 어택을 하게 되려면은 더 빠른 속도로 페달이 굴러가야 되는데 크랭크가 짧아야 더 빨리 돌릴 수 있잖아. 파스포츠에서 나오는 패션용이죠. 카본에 도색이 들어가 있어서 파란빛이 나고 이뻐서 한번 써보려고. 그 써본 휠 중에 좀 가장 좋았던 휠이 뭐야? 휠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용 휠인데 탄력적인 부분은 리저브가 제일 좋았었고 휠 자체가 잘 나간다고 느낀 거는 프린스턴 휠이 리저브는 림을 되게 가공을 잘했고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논플러스라는 허브가 들어가는데 그 허브가 되게 좋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안 되나 싶어서 실제로 합쳤어요. 아 진짜? 네. 시험용 휠은 리저브 림에다가 논플러스라는 허브를 꼈는데 진짜로 제일 잘 나가요. 좀 휠 하나 버릴 수도 있겠다, 몇백만 원 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봤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세팅이 나왔죠, 진짜로. 휠그 중독자. 전문가거든요. 안 휠을- 써본 휠이 없지. 그러니까. 굳이 안 써본 휠은 MB랑 MB. KDX랑 KDX. 밖에 없을걸요? MB를 왜 안 써봤나요? 기회가 안 되긴 하는데 굳이 특별한 점도 없고 좋은 거 다 썼네. 좋은 거 다 쓰죠. 오. 아무래도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위아이스 순정이고 구동계는 웬만해서 무조건 시마노. 여기에서 탐나는 거 있으신가요? 카원티가 좀 탐이 나는데 기어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굴려? 이 물통 너무 귀엽거든요? 이번에 위아이스에서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조그만해. 줄까요? 줘. 이거 새 거예요. 나 줘. 새 거. 자 새 이렇게 새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뺏어가네. 오늘은 이걸로 만족할게요. 하고 싶으신 건 아니고 바꾸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핸들이 좀 더 이제 에어로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TT 자세 했을 때 받치는 데가 더 많아지니까 뭐 사소한 부분이죠. 원하는 제품들을 다 지원을 받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건 팀에서 다 사줘서 다 가져봐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빅플리도 써봤어요. 빅플리도 써봤고 뭐 다른 것도 다 써봤고 크랭크도 다른 여러 개 제품 다 써봤는데 핸들도 당연히 에어로 써봤고 경량 제품들 써봤고 했는데 아니어서. 자전거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주로 대회 때 보면 바로 어택을 많이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도망을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나는 선수가 아니면 라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강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뒤에만 쫓아다니는 경우 있고요. 오히려 리커버리 겸 오히려 엄청 장거리를 타죠. 200km 내지 한 300km 사이.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 언니 작년에 총 몇 킬로 타셨다 아시죠? 나 1200km 탔나? 선생님 혹시 작년에 몇 킬로 타셨나요? 1200km 2주면 될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28,000km 이상을 탔고 1년에? 네, 10년 동안 제일 많이 탄 게 35,000. 그래 어휘니까. 어비니까. 인정해. 애칭 같은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 근데 애칭을 붙이기에는 자전거를 1년에 못해도 한두 번은 꼭 바꾸거든요. 그래서 정의 붙이기 전에 계속 바뀌니까 때에 따라 다른데 그냥 블루. 야 블루. 근데 거의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설마 제일 안 좋았던 거는 딱히 없었어요. 자전거마다 저는 확실히 말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취향의 차이지 좋고 안 좋고의 차이는 아니라서 제일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뭐하니 위아이스인데 아까 전에 드림카도 다음 질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아이스 프레임 자체가 형상이 비슷하잖아요. 카본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웬만해서 잘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드림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저는 스폰 받는 선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강성을. 처음엔 기성품을 처음에 받아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거기서 타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카본을 추가한다든지 카본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드림카의 의미가 없네. 만들어서 타니까 거리감 느낌. 원래 야 이랬어야 되는데 내꺼. 원래 위아이스가 그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활 쏘는 거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그 브랜드야. 같은 브랜드에서 이제 자전거를 만드는 건데 카본이 좋은 거는 사실 맞거든. 같은 양의 카본을 썼을 때 제일 단단하죠. 단단하고 탄성도 좋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에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달해주고 싶은 꿀팁 이런 게 있나요? 꿀팁까지는 아니더라도 헬멧 보통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되게 오래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넘어지지 않더라도 삭으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최대 한 2년에 한 번은 바꿔주는 게 좋고요. 선글라스도 만약에 한 고글만 많이 쓴다, 1년 이내에 바꿔주는 게 좋아요. 마음에 드는 브랜드 여러 개를 산 다음에 헬멧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개를 사서 2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쓰던가,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뭐 두고두고 사놔도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오클리 제품이 좀 많긴 한데 그런 거를 그냥 매일 번갈아 가면서 쓴다든지, 신다 보면은 가죽이 늘어나서 발 모양이 틀리고 그러다 보면 자세랑 피팅이랑 이제 몸의 그런 교정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3년 정도 썼다 하면은 바꿔주는 거를, 클립 같은 것도 이제 미리미리 이 정도?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저랑 영상 찍고 싶으신 분들은 DM 주세요. 오늘의 영상 끝! 선수님 고등학교 때 별명이 제가 방금 들었는데 좀 충격적이어서 뭐라고요? 아시는 제 별명도 약간 비슷한데요. 줄꼴통 이렇게 고집이 엄청 세. 별명 본인도 아는 별명인지. 한 번씩 듣긴 했지. 그냥 자전거 타지 말라는데 타고, 뭐 하지 말라면 또 꼭 하고. 자전거 관련돼서는 밤에 타지 말라 그랬는데 밤에 타고, 눈 오는 데 타지 말라 했는데 눈 오는 데 타고, 비 오는 날 타지 말라 했는데 비 오는 날 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꼭 타야 되는 거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타지 말라면 좀 안 타면 되지. 미쳤어.